그런 쪽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예, 어머님 이제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주치의 선생님 만나보시고 새로운 치료 방향 잘 정하시면 앞으로 건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사례자도 만나봤지만 앞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췌장염을 오래오래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뇨를 오래 방치할 경우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워낙 이 췌장암이 악명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떠도는 소문들이 또 많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췌장에 물혹이 발전하면 췌장암이 된다. 일단 요 물혹, 위나 대장처럼 췌장에도 혹이나 용종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나 봐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췌장 물혹이 암이 된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췌장에 있는 물혹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에 대한 감변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물혹을 우리가 이제 크게 암으로 될 수 있는 물혹, 그다음에 암으로 전혀 안 되는 양성 물혹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 물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거죠. 저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런 단순 물혹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 물혹이기 때문에 저거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물혹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크기가 커지는지 아니면 혹시나 너무 작게 발견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크게 되든지 그런 것만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측에서 보시는 그런 우리 점액성 물혹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대표적인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물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혹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다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물혹의 크기, 증상,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췌장에 있는 물혹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물혹을 발견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시경 초음파, CT, 그다음에 암 표지자 검사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물혹들이 암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를 저희가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사진으로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단순 물혹인지 암이 될 씨앗의 물혹인지 교수님 어떻게 구별을 하세요? 이게 보통 뭐 CT만 갖고는 구별을 거의 잘 못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MRI를 찍고 아니면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안에 있는 내용물에 있는 물혹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기적인 검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볼게요. 췌장암은 항암제가 안 듣는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동 교수님? 아마 그 췌장암으로 이제 진단받고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 이게 항암을 하셨는데도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게 과거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면서 췌장암은 항암에 안 듣는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복합 그 항암요법을 해가지고 췌장암의 크기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술을 못하는 3기 이상의 췌장암인데도 이런 항암요법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기수를 2기 이하 막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수술로 완치되는 사례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항암에 안 듣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좀 희망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췌장암은 발견하면 말기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좀 절망적이거든요. 무섭고. 안타깝고요.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박 교수님.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역시. 역시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췌장은 은둔의 장기,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췌장암이 걸린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정확한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증상이,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뭐 황달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미 말기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이런 말기 환자들보다는 초기에 이제 발견되는 환자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은 무조건 발견되면 말기다.
라는 얘기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반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제 아이가 10살, 7살인데 아까 아버님이 췌장암 가족력이 있죠. 또 당뇨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췌장암도 조기에만 발견하면은 네.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췌장암도 다른 이제 다른 암과 비슷하게 조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이 무려 8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기 췌장암이라고 그러면 이제 2cm 미만, 더 작게는 1cm 미만의 이제 췌장암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1cm 미만의 그런 조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항상 그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당뇨병도 있고 가족력도 있으신 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CT, 내시경 초음파, 그다음에 종양 표지 검사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철저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학계에서도, 이렇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 뭐 주시겠어요? 예. 그 학계에서도 그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 퇴치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잖아요.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유방암 극복 이거는 다 알다시피 핑크 리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췌장암은 저희가 이게 모토를 보라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자. 조기에만 발견하면 그 무서운 췌장암도 거의 완치를 시킬 수 있다. 우리 박준현 그 외과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오늘 프로도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모든 상대를 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당뇨, 흡연, 음주, 뭐 무록 이런 위험성 있는 분들은 정기 검사를 받아서 조기 발견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해졌어요. 이렇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췌장이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이렇다 할 증상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더 걱정이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췌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살펴볼게요. 먼저 혈당입니다.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혈당.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군요, 교수님. 네. 잘 병원에 오시던 분이 잘 조절되다 조절 안 되는 거는 대부분은 입으로 좋지 않은 걸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에 실패한 것이고요. 확률적으로 요새는 두 번째는 무분별한 영양제의 남용입니다. 요새 너무 쓸데없는 거를 선전을 많이 하고 또 너무 거기에 기울이게 되세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데도 혈당이 자꾸 나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전부 다 혈당을 악화시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췌장암, 췌장염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 췌장이 참 침묵의 장기라고는 하지만 정말 귀를 기울이면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신호도 그런 소리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통증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명치에서 시작되는 통증이면 이제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앞서 그 췌장의 위치가 사실은 위 뒤쪽, 등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명치 부위, 이 부위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갖고 위 내시경 뭐 이런 검사 이런 거 다 봐도 위도 멀쩡하고 뭐 특별한 문제 없다.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에 이제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으로 많이 진행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치에 통증이 왔는데 뭐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때는 한번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통증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그 췌장 수치, 췌장의 염증 수치, 암 수치가 아닌 염증 수치만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췌장염이다.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분이 사실 이제 수개월 혹은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췌장에서 정말 커다란 암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췌장 수치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뭔가 하여튼 췌장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췌장 정밀 검사, CT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 전반적으로 전에 없던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실까요? 몸에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동 교수님? 예, 이미 이제 진행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췌장암 초기에는 뭐 애매모호한 이런 증상만 나타나지만 이미 황달이 왔다. 그러면 췌장의 인접장기, 췌장을 통과하고 있는 담관을 이미 침범해서 막은 거죠. 그래서 황달이 확 오고 황달이 오게 되면은 눈도 노래질 뿐 아니라 그리고 소변 색깔도 아주 진해지고 그리고 체중도 확 빠지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확 줄고요. 이때는 이미 어느 이제 상당히 좀 진행된 췌장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